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가지고 왔고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아마도 그때가 그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었는데도 그 사람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책인 듯 보이는 선물을 나는 그 자리에서 풀어보려고 했고, 그 사람은 그러지 못하게 했다. 그 사람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서 서둘러 포장을 풀었을 때, 역시 그 안에는 책이 한 권 들어있었다. 그 책의 제목은 관계.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책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책의 첫 장을 넘겼던 순간,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 적혀있던 그 사람의 글귀만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우리는 어떤 관계였을까? 그 사람과 나는 정말 어떤 관계였을까?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이 질문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나는 아직도 그 답을 갖지 못했다. 꼭 남녀 사이가 아니라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헤어지자,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서로가 의도적으로 피해서였든 아니면 드문드문 연락이 끊겨버린 관계였든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모른 채 서로 웃으면서 혹은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졌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던 만남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관계로 기억되고 있을까? 어쩌면 그들과 우연히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 웃으면서 물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관계였냐고. 그럴 수 없었던 나. 친구와 내가 참 많이 좋아했던 영화 감독이 있다. 지금은 흥행에도 꽤 성공한 제법 알려진 감독이지만 그의 데뷔작은 흥행에도 실패했고, 그 영화가 그의 데뷔작이라는 것도, 아니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영화였다. 하지만 친구와 나는 그의 데뷔작 때부터 열광하며 그를 좋아했다. 항상 그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잡지 한 귀퉁이에 실린 짧은 그의 인터뷰 기사 하나에도 열을 올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랬던 것 같다. 그렇지만 몇 해 전부터 그에 대한 나의 관심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그의 최근작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이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처음 그의 작품에 실망했을 땐 극장을 나오면서
다시는 그의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다음 작품이 나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극장을 찾았고 그때마다 실망은 더해갔다. 그런데 며칠 전 예전에 나와 함께 그 감독에게 열광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아직도 그 감독이 좋다고 했다. 발끈한 나는 어떻게 아직도 좋을 수 있냐고, 우리가 열광했던 그의 모습을 그의 최신작들에선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아직도 좋아할 수 있느냐고 친구에게 물어봤다. 최근에 나온 그의 작품을 봤냐고, 그걸 봤는데도 아직도 그가 좋냐고 물어보았다. 그때 친구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 안 봤어. 실망할까 봐서. 그 감독 싫어질까 봐. 그냥 아예 안 봤어. 친구의 그 대답이 처음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럴 수 있는 친구가 조금은 부럽기까지 했다. 상대의 단점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누군가 그를 욕해도 귀를 막아버리고 혹 그의 단점을 알게 되어도 일부러 모른 척 외면해버릴 정도로 맹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겐 어이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부러웠다. 그럴 수 없는, 그럴 수 없었던 내가 그래서 지금은 혼자가 아닐까 싶어서. 고속버스. 고속버스를 타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요즘은 웬만하면 승용차로 움직이게 되니까. 정 급할 땐 KTX나 비행기를 타곤 하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차에서도 책을 곧잘 보곤 했는데 지금은 책을 펼치자마자 속이 울렁거린다. 창밖이나 구경해볼까 싶었지만 플라스틱 커튼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아침 햇살. 눈이 따가웠다. 커튼마저 도로 닫고 나니 할 일이 없다. 가방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서 귀에 꽂고 눈을 감았다. 잠이 안 온다. 아침부터 먼 길을 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난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니 잠도 안 온다. 그래도 할 일이 없으니까 감은 눈을 뜨진 않는다. 눈을 감고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를 따라다녀 보는 일도 이내 질린다. 그래서였을까? 내 머릿속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랍들이 자기 멋대로 마구 열리기 시작한 것이. 일탈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던 학창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도 안 나는 이유로 가출을 결심했다. 친구와 고속버스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갔다가 하루도 못 견디고 집으로 돌아왔던 일. 그래서 아무도 내가 가출을 했다는 것을 몰랐던 그 일.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나. 방학이라 고향으로 내려간 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연락도 없이 고속버스에 올랐는데 터미널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더니 친구는 그날 서울에 갔다고 해서 낯선 그 도시의 거리를 홀로 걸었던 일. 시끌벅적했던 MT 가는 고속버스 안 풍경. 깜깜한 밤 처음으로 차려입은 검은 정장. 아버지를 잃은 친구 생각에 고속버스 안에서 눈물을 훔쳤던 기억. 이런저런 추억들이 마구 뒤엉켜서 미소를 짓다가 심란해하다가 그러다가 잠이 들었던 걸까. 눈을 떴을 땐 여전히 고속버스의 흔들림이 내 몸 곳곳으로 전해져 왔다. 여전히 플라스틱 커튼 사이를 비집고 햇살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 여전히 내 귀에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때 나는 내 옆자리로 시선을 옮겼던 걸까? 분명 비어있던 그 자리에 마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나는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제멋대로 열리고 있던 내 머릿속의 서랍들이 또 한 번 열렸던 걸까? 마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다. 내 이어폰 한쪽을 나눠 낀 누군가가, 내 어깨에 기대어서 잠을 자고 있던 누군가가,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건가? 벌써 몇 번째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안 되겠다. 결국 책을 덮고 영화를 보기로 결정한다. 영화는 이미 30분쯤 흘러갔는데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볼만한 영화가 아닌 것 같다. 좋은 영화를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까워서 정지 버튼을 누르고 만다. 책장으로 다가가서 정말 우울할 때 보려고 아껴뒀던 만화책을 꺼낸다. 한 10페이지쯤 읽었을까. 벌써 몇 번이나 웃음을 터뜨릴 만한 장면이 지나갔건만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만화책을 책장에 가져다가 꽂는다. 질서 없이 제멋대로 꽂혀있는 책들.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부산스럽게 책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찾으러 내 방에 들어온 동생이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라는 눈빛을 던지고 나간다.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런가 또 이내 질리고 만다. 휴대폰을 찾아서 여기저기 연락을 하다가 시간이 맞는 친구와 만나기로 한다. 하다만 책장 정리로 지저분해져 있는 방을 그대로 둔 채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는데 그럼 그렇지 하는 눈빛으로 동생이 쳐다본다. 친구와의 술자리 역시 별로 재미가 없다. 똑같은 패턴의 의미 없는 이야기와 농담만을 주고받다가 헤어졌다. 어설프게 마신 술이 아쉬움이 들어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사서 한 손엔 비닐봉투, 또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집에 도착해버린다. 문을 열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놀이터 쪽으로 발길을 옮긴다. 벤치에 앉아서 맥주 캔을 따고 한 모금 마시려는데 날씨가 춥다. 추워도 너무 춥다. 휴 하고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긴 한숨에 입김이 한가득 따라 나온다. 긴 하루를 겨우겨우 끝마쳤건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건가. 휴대폰을 열어 전화를 건다. 나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쩌면 이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를 향해서 내뱉는 나의 사과였다. 넌 왜 슬픈 얘기를 웃으면서 해? 야, 너는 왜 항상 슬픈 얘기를 웃으면서 하냐? 조금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친구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친구는 조금 놀란 듯 내 얼굴을 빤히 바라봤고 잠시 후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야, 그러면 울면서 말하냐? 그게 더 짜증날걸?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친구가 좋았다.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즐거웠다. 누구와 대화를 하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든 유머를 잃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상대를 웃게 만드는 그 친구가 좋았다. 굴곡이 많은 자신의 인생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트콤 같냐며 희화화해서 말하던 친구.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시련담도 결국은 꽁트로 재구성해내고야 마는 친구의 탁월한 능력. 그런데 언제부턴가 친구의 그런 화법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고난과 좌절의 연속. 옆에서 바라보는 나까지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인데 그 상황마저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친구. 너무 속이 상했다. 그래서 조금은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물었는지도 모른다. 넌 왜 항상 슬픈 얘기를 웃으면서 하냐? 친구는 그저 웃었다. 야, 그럼 어떻게 하냐? 맨날 울어? 맨날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냐? 그게 더 짜증날걸? 그러고서는 또 웃어버리는 친구. 물론 엄살이 심한 사람도 짜증스럽다. 별거도 아닌 일로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하고 만났다 하면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 솔직히 짜증스럽다. 그게 엄살이 아니더라도 그래, 너 힘든 거 다 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맨날 힘들다, 힘들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는 것도 곤욕스럽고 듣고만 있어도 같이 우울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슬픈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친구의 모습도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애써 별거 아닌 듯,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애써 다 괜찮은 듯. 친구의 밝은 모습이 애써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에 더 속이 상했던 나. 힘들다는 말, 사람을 참 지치게 한다. 입 밖으로 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지치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인가 보다. 힘들다는 말은. 관심. 남자는 하루 종일 현미경으로 세균을 들여다본다. 세균.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것이 남자의 직업이었으니까. 혹시 그거 알아요? 사람들은 박테리아를 무조건 불결한 것으로만 치부하는데 남녀가 키스를 할 때마다 약 4만 개의 박테리아를 주고받는다는 거 혹시 알아요? 작업용 멘트로 그리 적당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남자는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여자에게 박테리아들을 보여준다. 현미경 속의 박테리아들은 그다지 불결해 보이지 않았다. 디자이너인 여자는 오히려 그것들이 예쁜 옷감의 무늬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말. 그죠? 뭐든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아주 예쁜 법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도 그 대사만은 오랫도록 기억에 남았다. 뭐든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아주 예쁘다는 그 말. 여자를 꽤나 좋아했던 선배도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10분 이상 가만히 봐봐. 세상에 안 예쁜 여자가 없어.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10분 이상 가만히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관심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 언젠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친구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정말 아이를 낳으면은 저절로 모성애가 막 생기고 그래? 그때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다. 예전에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쁘다고 하는 말 나도 그 말 안 믿었거든. 야 근데 내 새끼는 이쁘더라.
그리고 덧붙이기를 아이를 낳는다고 없던 모성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으니까 오로지 내 관심이 애한테만 집중되니까 근데 결국 그 애가 특별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해.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았다. 세상에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 무엇이든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으면 특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문제는 지구력인 걸까? 에이, 별로야. 쉽게 고개를 돌려버리면, 에이, 안 돼, 안 돼. 쉽게 포기해버리면 그 무엇도 내게 특별해질 수 없는 걸까? 그 관심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가진 자의 여유. 국내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좋은 영화를 잘 알고 있고 잘 찾아서 보는 선배. 그 선배의 취향과 내 취향은 아주 비슷해서 선배가 추천하는 영화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었기에 기분 전환이 하고 싶다거나 좋은 영화를 보고 싶을 때면 나는 항상 선배에게 물어보곤 했다. 그런데 선배가 어느 날은 영화가 아닌 외국 드라마들을 추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야, 너 드라마 쪽은 거의 안 봤지? 야, 좋겠다. 아직도 볼 게 많이 남아서. 난 네가 부럽다. 아니, 선배도 다 본 작품들인데 내가 아직 그것들을 보지 않았다는 게 부러울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나는 되물었고 선배는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긴데 언젠가 교수님이 나한테 좋겠다, 부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어. 선배도 처음엔 교수님의 그 말이 황당했단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선배 입장에선 선배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미 이뤘고 누리고 있는 교수님이 왜 자신에게 부럽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저 지금 정도의 삶만을 유지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늙어가고 있지. 교수님의 그 말조차도 처음엔 가진 자의 여유처럼 느껴졌다는 선배. 하지만 선배의 나이가 조금씩 그때의 교수님 나이와 가까워지자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선배. 꿈꿀 수 있는 청춘.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해보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청춘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갈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청춘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다는 선배.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하고 문득 궁금해졌다. 그 과정이 비록 무척이나 힘겹다 할지라도 꿈꾸는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네가 행복하다는 선배의 말. 그 교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과연 나에게도 올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